자, 북한의 그 연말 시한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즉 미국 보고 지금 제재에 대한 벽을 낮춰라, 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미국 시간으로 그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됩니다. 거기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직접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가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는데, 북한 편인 중국하고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건, 지금 대북정책 특별대표이자 부장관, 국무부 부장관인 비건이 연말 시한을 2주 앞두고 서울로 날아와 가지고 판문점에서 미북 간의 공개 회동을 제안했지만은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건은 평화의 크리스마스를 보내자고 말을 했지만은 북한은 묵묵부답이고요.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지난 3년간 김정은의 말을 경청해 왔으니 도발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고, 북한은 지금 뭐 찌질찌질 대화를 해봤자 자신들이 얻는 것을, 노리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확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대화에 절대 응하지 않겠죠. 그래서 현재 미북 간에 아무런 대화 채널도 없이 물밑으로 다 끊어졌다, 이렇게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진짜로 ICBM을 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지금 상황을 관리하러 왔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판이 깨지면 그냥 ICBM이 아니라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날아가서 미국 전역을 다 커버하고,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쏘게 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서해안을 지나서 미국 동해안 뉴욕이나 워싱턴 DC를 겨냥해서 지금 다탄두 ICBM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한 방으로 뉴욕과 워싱턴을 같이 때릴 수 있는 다탄두를 북한이 신경 쓰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다탄두 지금 ICBM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탄두로 같이 가다가 이제 도착하기 몇백 킬로 앞에서 탄두가 1단, 2단, 3단으로 분리돼 가지고 그야말로 그 탄두 안에 여러 발이 지금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2차 추진체가 탄두를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갖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2차 추진체를 3단계에서 분리시키고, 그리고는 탄두 하나는 뭐 시카고에, 하나는 뉴욕에, 하나는 워싱턴 DC에 동시다발로 타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북한이 시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북한의 그 기술 향상에 따른 협박이 강도 높게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런 미국의 협상 제안에 먼저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아마 북한의 참모들 중에 누구도 미국과 가서 내가 협상해 오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트럼프는 오늘 북한의 최근 연말 동향이 우려되지 않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그들이 뭔가 할 거라면 내가 실망할 테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처리할 거다, 지켜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북한을 자극하는 목소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써야 하면 쓰겠다 하다가 적대적으로 북한이 나오면 모든 걸 잃을 거라다가 이번에는 그냥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하고 되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그러면 실망할 거라고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실제로 북한의 움직임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그동안에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를 이야기를 해왔고 미국의 압박 때문에 북한이 협상장에 나왔다 했는데, 자, 북한은 미국과 단계적으로 비핵화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라. 자, 이제 우리가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됐으니까 미국도 같이 핵을 없애라. 그래야 우리 보고 핵을 없애라는 게 맞지. 너네들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 없애라고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없애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중단했는데 미국은 동일한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미국도 핵실험하지 말고 ICBM 발사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계산법을 12월 31일까지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너네들한테 쏠 수 있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까지 북한이 내가 취임하고 나서 벌써 2년간이나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하지 않지 않냐. 이게 최대의 외교 성과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근데 북한이 ICBM을 쏘면 트럼프로서는 내년 대선에 최대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이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했다라는 주장과는 서로 이렇게 안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의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는 탁월한데 지금 트럼프의 이런 이 심정을 북한이 잘 알고 우리는 잃을 게 없다라고 하며 지금 미국에 대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일제히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계속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실제 북한이 ICBM을 도발한다고 트럼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는 등 이런 군사적 대응으로 갈 수 있겠느냐?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첫 해에 코피 이야기하고 그리고 화염과 분노, 공포 이야기할 때 트럼프가 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로부터 한 3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냥 미국에서 모든 사람이 트럼프가 전쟁을 겁내고 있다.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최측근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이 기회의 다리를 불태우지 마라 말하며 핵과 ICBM을 실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위원장도 이 미국 행정부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중단하고 평양의 미치광이를 최대한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모종의 시험을 할 것 같아. 즉 ICBM 시험을 다시 할 것 같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안 한댔다가 하게 되면 큰 코를 다치니까 일단 북한이 할 거라고 보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온 전 미국 재무차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이미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미국은 이번에 안보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석유 관련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명시를 시키려 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북한의 정제유 불법 한정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크고요. 자, 미국의 언론들은 일제히 미북이 협상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은 어두워지고 북한이 연말에 ICBM이든 로켓 위성이든 쏘기는 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북한이 지금
이 새로운 전략 무기가 뭐냐고 말들이 많은데요. 고체 연료를 쓰는 ICBM이냐, 아니면 이 포브스라고 하는 부분 궤도 폭격 체계.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쏘는 것은 전부 이 북극 쪽으로 이렇게 위로 쏘면 미국이 알래스카 등에서 요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남쪽으로, 남극 쪽으로 쏘아서 미국으로 감아서 들어가는 발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이 요격하거나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미국의 등 뒤에는 없다라는 거죠. 전부 알래스카에서 러시아나 중국, 북한을 바라보는 쪽으로만 요격이나 조기 경보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쏴가지고 저기 남극 쪽으로 와서 돌아서 바나나킥처럼 이 미국 쪽으로 꽂히게 만들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말에 지금 긴장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의외로 북한이 지금 도발을 서해에 오도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의 기사에 보면 북한 이런 위협이 최근에 높아짐에 따라서 연평도에 사는 이런 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를 서해 5도에 쏘지 않겠느냐. 지난달도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상상황 발생할 때 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2010년에 연평도 포격됐을 때 주민들이 집단 이주를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당시 급하니까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나오지는 마라, 연평도에서 안정적으로 살도록 도와주겠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안에서 연평도 주민을 소개하는 게 낫느냐 안 하는 게 낫느냐 했는데 한 군데라도 다 밖으로 빼면 이제 군인만 남는 섬이 되고 그러면 더 분쟁 지역이 된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사실상 종전 이후에부터, 휴전 이후에부터 계속 살아왔다 해야 NLL이 분쟁에서 우리가 자유롭다 이렇게 보고 집단으로 육지로 이주하는 것을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집을 짓고 사는 부분을 도와주지 육지로 나오는 부분을 도와주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연평도에 고기도 잘 안 잡히고 불안하니까 스스로 이제 집단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려면 연평도에 내놓은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다 나올라지 들어가서 살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또 거기서 맨날 어업만 하던 사람이 지금 나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도 지원 뭐 어떤 특별법 등이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악화돼서 지금 기초생활보장자가 연평도에만도 북한이 포격 직전에는 35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지금은 141명으로 늘어났고요. 서해 5도는 포격 전에 전체 서해 5도에 138명이었는데 지금은 463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나마 이제 공공근로 같은 걸 집중으로 배치해서 몇십만 원씩 도와줘서 살아왔는데 그것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정부에다가 탄원서를 내고 연평도 종합개발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딱한 행편인데요. 이렇다고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정부가 이주를 시킨다라는 것도 참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자, 정부의 입장도 딱하고 연평도 주민 입장도 딱한데 차라리 과거의 보수 정권처럼 그런 일 없을 거다. 다시 공격하면 전면전이라도 벌이겠다 하고 세게 보장을 하면 되는데 문 정권이 북한하고 평화, 화해, 또 서해 평화수역 이야기하니까 과연 북한이 공격했을 때 반격이나 하겠느냐라는 의문에서 이런 불안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일단 점령해버리고
주민들이나 군인들을 포로로 잡을 때, 그럴 때 인질로 잡을 때, 그리고 협상에 들어갈 때 그때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 그럼 이 정권은 확전보다는 어쨌든 항복을 시키고 북한하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갈라 할 건데, 북한이 한 개만 섬을 그렇게 해도 남은 서해 5도 중 나머지 4개 섬도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글로벌 호크도 지금 몰래 들려와서, 자, 무인 정찰기죠. 그래서 이 사업에 8,8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입 날짜나 도입 행사 자체도 지금 비공개로 하고, 그래서 한 대 2,200억짜리 무인 정찰기를 비싼 거를 가져왔음에도 이걸 가지고 제대로 정부가 홍보도 못하고 북한 눈치 보고 시시한다는 거예요. F-35 전력화 행사를 오늘 청주기지에서 한다는데, 그 청주기지에서 하는 행사도 지금 고위급들이 가지 않고 비공개로 소규모로 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있어도 사실상 무용지물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 궁금한 게요. 북한이 과연 연평도나 서해 5도에 공격을 하면 문 정권에 유리하겠느냐 불리하겠느냐 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북풍이라 해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면 선거를 앞두고 무조건 보수층에 유리한데요. 이제 이 나라 국민들이 의식이 한 7, 8년 사이에 굉장히 변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쏘면 정권은 뭐 북한에 당하고도 협상하자 대화하자 할 거고, 일부 보수만 북한에 강경 대응해라고 주장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4월 총선이 있으면 북한이 문 정권을 도와주려면 이 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면 문 정권이 평화롭게 풀자고 이야기할 거고, 북한은 일단 사고를 쳐놓고 협상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국 국민들 보고 협상을 해야 되냐, 안 그러면 한번 본때를 보여야 되냐 하면 여론조사에서 협상하자가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서해 5도를 쏘면 이것이 문 정권이 선거에서 안보를 등한시한 책임을 묻고 국민들이 완전히 문 정권에 표를 던지지 않고 선거에 패배시키느냐, 아니면 역시 문 정권을 시켜놔야 북한으로 하고 협상이라도 해서 해결한다, 섬 하나쯤은 포기하자, 뭐 이렇게 나올 거냐. 이 부분을 봤을 때 내 집값 떨어지고 서울로 한 방 날라오면, 그 다음에 내 주식 가격 떨어지고 이래 되니 싸우지 말자라는 쪽으로 국민들 여론이 기울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하고 지금 방위비 협상까지도 내년 상반기로 밀려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와준다 할 거냐, 아니면 대화로 해결해라고 할 거냐. 지금 북한으로서는요, 쏘고 도발하면 한국에 대해, 서해 5도에 대해 유리한 일만 남아있지 불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바보인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서해 5도 평화수역이니 군사회담이니 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서로 깬다고 말도 안 했잖아요. 북한이 계속 어기고 있지만. 그러면 서해 5도에 지금 방어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서해 5도를 공격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문 정권은 제한적인 방어전을 하다가 초장에 깨지면, 제가 볼 때 깨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군대의 기강으로 보면 전쟁이 자체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방어 병력들이 다 좀 저항하다가 아마 저항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포로가 되라고. 그러니까 북한이 점령해놓고 그리고 협상으로 들어갔을 때,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 거냐. 지금 국민들이 머릿속에 나는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총선에 유리하다라고 지금 저는 보는 겁니다.